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의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체제에는 애플사의 매cin토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운영체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버에는 유닉스나 리눅스 운영체제가 사용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에는 iOS와 안드로이드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구조는 크게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의 기능들을 콜해주는 커널로 구성된 시스템 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사용자들이 쉽게 운영체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으며 그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PC의 부팅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C의 전원을 켜게 되면 바이오스에서 하드웨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바이오스는 하드 본체의 메인보드에 있는 롬, 다시 말해서 읽기 전용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롬에서 우선 하드웨어가 컴퓨터에 어떤 하드웨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드웨어의 그 바이오스에 내장되어 있는 CMOS 프로그램에서 세팅된 첫 번째 부팅 장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의 부팅 장치에는 하드디스크가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해당된 그 장치에서 MBR, 다시 말해서 마스터 부팅 레코드를 읽어오게 됩니다. 마스터 부팅 레코드에서 또한 그 코드 영역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코드 영역은 다음 작업에서 수행하게 될 활성 파티션을 찾고 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이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활성 파티션을 찾게 되면 다음으로는 활성 파티션에서 부트 섹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트 섹터에 있는 부트 매니저를 실행하게 되고 이 부트 매니저에 의해서 운영체제가 부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활성 파티션을 찾고 부트 섹터를 읽고 부트 매니저를 실행하는 것은 MBR의 코드 영역에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 펌웨어, 다시 말해서 롬 바이러스 메인보드에 있는 롬 바이오스에서 CMOS 셋업의 첫 번째 부팅 디스켓을 찾고요. 그 부팅 디스켓의 MBR을 읽어드리게 되는데 MBR에는 부팅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팅 코드 영역에서 MBR의 코드 영역에서 활성 파티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활성 파티션에서는 다시 부트 섹터를 읽게 됩니다. 이 부트 섹터에는 부트 매니저가 들어있게 되는데 이 부트 매니저에 의해서 비로소 윈도우라면 윈도우 운영체제에 필요한 부팅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가 많은 그 사용자들에게서 사용된 것은 사실은 윈도우 95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윈도우 95가 나오기 이전에는 주로 MS 도수라고 해서 시커먼 화면에 직접 사용자들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마우스라든가 키보드 대신 마우스를 이용하면서 일반 사용자들도 아이콘만 클릭하면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윈도우 3.0에서도 마우스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5년도 이후에 윈도우 95 버전이 지원이 됐는데 90년, 97년쯤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로 윈도우 98 버전이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됐고 최근에 윈도우 XP를 거쳐서 윈도우 7이
모든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윈도우 8은 그 스마트 패드와 같은 터치 스크린 기반의 PC나 스마트 패드에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윈도우 7이 이제 가장 많이 일반 사용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고, 윈도우 XP는 2008년도 이후에 쭉 사용하다가 지금은 한 중간 정도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윈도우 비지타나 맥 OS, iOS들은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기준으로 운영체제의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1위, 다시 말해서 52%가 윈도우 7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5% 정도가 윈도우 X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대략 75% 이상이 MS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D를 맥킨토시가 7.35% 사용되고 있네요. 지금부터는 윈도우 운영체제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상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화면 해상도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제시됩니다. 디스플레이 화면 해상도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해상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는 가로, 세로의 비율로 나타내는데 각각의 도트를 점으로 찍은 것을 하나의 도트가 하나의 그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이 크면 클수록 고해상도로서 고화질의 화면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똑같은 해상도일지라도 모니터 화면 재생 빈도에 따라서 화질이 달라집니다. 이 재생 빈도의 이 값은 높을수록 해상도가 그 화면의 깜빡임이 덜해서 여러분들이 그 눈의 피로감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의 화면 재생 빈도는 고급 왼쪽에 고급 설정을 클릭한 다음 모니터 탭을 눌러주고 그 하단에 있는 모니터 설정 화면 재생 빈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카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어판에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어댑터 설정 변경을 누르고 네트워크 연결, 원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속성을 누르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에 해당되는 TCP/IP4를 선택해 주시면, 그리고 나서 속성을 누르면 오른쪽과 같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에 대한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 공공기관에서는 유동 IP뿐만 아니라 고정 IP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공인된 고정 IP의 경우에는 그 개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유동 IP를 할당받게 됩니다. 유동 IP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를 클릭하고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세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DHCP라는 동적 할당 서버에서 IP를 자동으로 클라이언트에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IP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그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창에 cmd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커맨드 센터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ipconfig/all을 치게 되면 이와 같이 IP 주소가 할당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접속자를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확인할 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씁니다. 특히 실제 인터넷이 외부와 제대로 연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ping.yahoo.com을 입력을 하게 되면 신호가 정상적으로 갔을 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스템의 정보는 시스템 인포 명령어를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각종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의 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윈도우에서 방화벽을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어판에 윈도우 방화벽을 선택해 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 방화벽 설정을 모두 다 체크를 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화벽 설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방화벽을 설정하게 되면 P2P나 일부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화벽을 사용 안함을 선정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프로그램 그 방화벽을 허용하게 하고 싶으면 방화벽에 허용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밑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부분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원격 데스크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격 데스크탑이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체크를 위와 같이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제어판에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설치된 프로그램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치된 날짜 수준으로 검색을 하거나 소트를 하거나 내지는 게시자 수는 소트를 해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찾고 클릭을 해주면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즘 일부 악성 프로그램들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Your Uninstaller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Your Uninstaller 프로그램은 실제 이 제어판에 나타나지 않는 프로그램까지 보여주면서 삭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시스템을 복원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애드온 프로그램들이 많이 설치되게 됩니다. 이런 애드온 프로그램은 지우고자 해도 잘 지우지 않을 텐데요. 이러다 보면 다시 운영체제를 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이런 다시 깔지 않고 쉽게 복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원 지점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복원 지점은 제어판에 시스템 복원 및 정리 이 부분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 거기에 시스템 복원 메뉴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복원에서 시스템 복원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거기서 다음을 클릭하게 되면 복원 지점을 선택 또는 이러한 복원 지점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새롭게 복원 지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 지점이 만들어지면 해당된 그 날짜에 복원된 것을 선택을 해주고 다음을 클릭하게 되면 이 날짜로 자동으로 복원을 해줍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새로 사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설치한 다음 복원 지점을 만들고 그 복원 지점을 나중에 그 해당된 복원 지점으로 되돌아올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디스크 정리와 조각 모음이 있습니다. 디스크 정리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불필요한 임시 파일이나 인터넷 임시 파일 내지는 휴지통 내지는
다운로드한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찾아서 제거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각 모음은 여러분들의 하드 디스크가 여러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삭제되면 일정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고 부분 쪼개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각 모음을 실행해주면 보다 빨리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탐색기가 되겠습니다. 이 탐색기는 기본적으로 바탕화면도 하나의 탐색기 프로그램에서 실행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탐색기 보기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현재 보이는 이것은 아이콘 모양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자세히 보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콘 보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전체 파일명이라든가 크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 준 다음 이것을 모든 폴더에 적용하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폴더 옵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폴더 옵션의 보기 탭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모든 폴더에 해당 지금 현재의 모양으로 바꿔주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폴더도 모두 현재 보여지는 모양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에 보면 그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명 확장명을 숨기기가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 한거 문서를 선택했을 때 확장자 HWP라는 확장자가 없어지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확장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체크를 없애고 그리고 나서 HWP라는 확장자를 보인 상태에서 지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파일의 확장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파일명은 잘 알다시피 파일 이름과 그리고 주로 세 자리로 되는 확장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자 예를 들면 HW 문서는 .hwp, 텍스트 문서는 .txt, 그리고 동영상 파일은 .avi 형태로 지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공유한다는 것은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다른 동료와 폴더를 공유해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폴더 공유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컴퓨터에 들어와 있는 특정 폴더의 내용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보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당된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나서 속성을 누르면 공유 탭이 보이는데요. 이때 공유 탭을 누르고 공유를 설정을 하시면 사용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급 공유를 눌러서 그 파일의 사용자들마다 여기 권한을 별도로 줘서 읽기만 가능하게 하거나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계정은 제어판의 사용자 계정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관리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사용 중인 계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계정에 보면 계정 이름이 있고 밑에 그룹 이름이 있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최고 관리자라는 뜻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고요. 게스트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게스트 계정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본값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암호라든가 이런 것을 입력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려면 게스트 계정을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게스트 계정 활성화를 하게 되면 사용 여부를 묻게 되고 사용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이 게스트 계정이 활성화됩니다. 이쪽 그림에서는 게스트 계정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었지만 오른쪽 그림에서는 게스트 계정으로만 표시가 됐습니다. 물론 게스트 계정에도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 데스크탑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데스크탑은 RDP라고 해서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이 해당되겠습니다. 윈도우 운영 체제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내 PC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사무실이나 연구실에 PC를 하나를 두고 그 PC를 집이나 다른 외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 PC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제어판의 시스템 거기에서 원격 설정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격 설정은 다르게도 할 수 있는데요. 탐색기에 컴퓨터를 두고 컴퓨터 위에 마우스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속성이 나옵니다. 이때 속성에서 시스템 속성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원격 탭이 나타납니다. 원격 탭에서 원격 지원, 다시 말해서 이 컴퓨터에 대한 원격 지원 연결 허용을 클릭하게 되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밑에 하단에 원격 데스크탑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버전의 원격 데스크탑을 실행 중인 컴퓨터에서 연결 허용을 클릭하게 되면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윈도우 XP나 기타 운영 체제에서 윈도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격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원격 데스크탑을 연결을 한다는 얘기는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것은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 내부에 원격 데스크탑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IP 주소를 누르고 클릭하고 접속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을 먼저 하고 나서 두 번째로 누가 원격 데스크탑을 사용할지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드민스트레이터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게스트 계정을 활성화시키고 그 게스트 계정을 여기에 추가를 시켜주면 게스트 일반 사용자들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원격 데스크탑은 기본적으로 방화벽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설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용되는 프로그램 내부에 원격 데스크탑을 체크를 해 주셔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원격 데스크탑 아까 그 부분은 데스크탑 사용할 수 있도록 내 PC 서버 역할을 세팅하는 거고 이번에는 원격 데스크탑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격 데스크탑은 그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 보면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속하고자 하는 IP 주소를 클릭하고 연결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암호라든가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된 아이디와 그리고 사용자 이름과 그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원격 접속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RDP 원격 데스크탑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리모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원격 제어한다는 것은 내 PC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내 PC에 에이전트, 다시 말해서 서버가 설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쌍을 이루어야 됩니다. 앞서 원격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속성에서 공유를 설정해주면 RDP 서버가 작동할 수도 해주는 거고 보조 프로그램에서 원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접속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상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물론 팀뷰어와 듀쿠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팀뷰어는 로그인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PC들의 목록이 나오고 그것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듀크는 이와 달리 전화번호와 비슷한 번호를 임의적으로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전화번호와 그리고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격 제어 프로그램들은 외부에서 내 PC의 모든 자원을 파일을 열어볼 수 있고 직접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설치가 되어야 하고, 설치될 경우는 반드시 암호 등을 설정을 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기능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보다 깊게 알기 위해서는 실제 앞에서 살펴봤던 기능들을 실습을 통해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 복원하고 복원하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DP 원격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외에 윈도우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다 깊게 알고 싶을 때에는 각종 매뉴얼이나 윈도우 관련된 서적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